심장 박동에 의해 밀려나온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 동맥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 시작점은 결국 백신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겠죠. 오늘 앵커가 만난 사람은 국민과 백신을 이어주는 동맥, 백신 수송지원본부에서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백신 수송 지원 본부장을 맡으셨을 때 감회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처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임무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백신 수송 지원 업무를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던 군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일단 백신 수송 지원 본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수송만 하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는 유통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즉 수송, 호송, 경계 지원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수송지원본부 업무인데요.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실제로 어떤 우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기 관리를 수행을 하며 필요하면 군 자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군이 투입될 만큼이나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19 자체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앞서서 기습이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빠른 시기 동안 이렇게 빨리빨리 쌓아 올린 결과인데 창설 배경 자체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유통 경험 자체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온도 조건도 독감 백신은 영상 2에서 8도라는 조건만 단일 조건인데 반해서 코로나 백신은 여러 가지 온도 조건들을 갖춰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5도,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영상 2에서 8도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유통 조건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유통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독감 백신은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지 않는 데 반해서 코로나 백신은 수량도 적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실제로 도난이나 그다음에 어떤 우발적인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데 외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군의 개입이 필요했고 외국들도 또 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독감 백신 운반에 따르는 어떤 우발 상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과 코로나 백신의 희귀성 또는 가치를 고려한 외국의 사례 등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 수송지원본부가 창설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왜 군이 맡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백신을 운반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운반하는 전문성은 군보다도 오히려 사회의 유통업체가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우발 상황을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즉 위기 관리를 하는 면에서는 군보다 더 뛰어난 조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은 항상 위기를 생각하고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위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들을 갖추는 능력이 또 군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질병청이 가진 전문성과 군이 가진 시스템 구성 능력, 위기관리 능력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청의 전문성 그리고 군의 위기관리 능력을 합쳐서 코로나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설을 이제 100일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창설 100일, 지난 100일간에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100일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백신의 수송과 저장 관리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송지원본부가 개입이 돼서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백신의 온도 일탈이라든가 도난, 화재 등의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송지원본부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위기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위기 관리 또는 어떤 우발 상황 리스크 대책에 대한 매뉴얼들도 저희들이 전부 다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백신 수송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군이 개입하지 않고 업체가 수송을 하더라도 뭐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저희들은 그 군하고 그다음에 경찰 차량들이 컨보이를 해서 백신 차량을 수송을 하게 되면서 어떤 교통이 막힐 때 경찰차가 통로를 개척을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민간인 차들을 일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군경이 개입을 함으로써 병원 등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체 시간들도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서지역 배송 같은 경우는 배로 가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긴급할 경우는 저희들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누크 헬기를 포함해가지고 공군 고정익 항공기 등을 이용해서 제주도, 울릉도, 그다음에 연평도, 백령도 등에 대한 수송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저희들이 군경 소방이 통합된 어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그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신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초기 모델을 다 구축을 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지고 다음 사람들이 또 적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본에 저희들이 수송지원본부가 창설되어서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군경, 소방, 해경 그리고 나아가서는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기구들하고 협조하는 문제들까지 다 체계를 구축하면서 그런 임무 수행 능력도 신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군 자체적으로도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것들도 노하우를 일부 습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그때도 전염병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저희들이 취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 완전한 일상회복이라는 면에 있어서 군이 가진 최고 가치는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인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일상회복을 빠르게 당길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경제회복이라는 면도 우리가 좀 더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백신 수송 지원본부의 방향 그리고 계획,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백신 수송 지원 업무를 수행한 지가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 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까지 정부에서는 1차 접종자를 1,300만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는 3,600만 명이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백신의 수송 물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백신의 수량뿐만이 아니라 수송하는 백신의 종류 또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무를 잘 수행을 해왔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백신의 수량이나 종류에 맞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임무를 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적 위협뿐 아니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인데 우리 백신 수송지원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이 업무 자체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의 한 형태에 대한 대응 또는 여러 형태에 대한 어떤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준비를 하고 임무 완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서 여기로 급하게 온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한데 수송지원본부 인원들이 여기서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본인들의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이상 없이 임무를 마치기를 기원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빠른 일상회복
즉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빨리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